자, 노동개혁 여야 특위위원장에게 듣는다. 지금 방송기자클럽 소속사죠. KBS, MBC, SBS, CBS, YTN, MBN 6개를 통해서 공동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분 정도 토론 시간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쟁점에 대한 각 양당의 입장들은 좀 부각이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으로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해고하고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변경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합의되는 내용을 정부 지침 변경으로 삼겠다. 그거 맞죠? 예.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하고 파견업종 확대는 이미 법안을 냈고 노사정이 협의하는 내용을 좀 봐가면서 또 야당이 내는 안을 봐가면서 협의하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자, 야당은 지금 대체 대안이 될 법안 준비가 언제쯤 끝날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갈 전략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야당은 우선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 현황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2010년도에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330조였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2014년에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500조가 돼서 무려 170조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물 투자는 2010년에 62조인데요. 4년이 지나서 보니까 64조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증가분은 2.2조에 지나지 않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나타내는 사내 유보금 대비 실물 투자액을 보신다면은 2010년에 대비해서 평균 12.9%, 마이너스 6%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내 유보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이 삼성입니다. 이 삼성이 4년 사이에 무려 67조의 사내 유보금을 더 증가를 시켜서 현재 176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일자리 창출에는 거꾸로 마이너스 3조 원 실물 투자를 줄여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내 유보금에 적절한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할지 재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한다고 할 때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 해서 사회적 책임 준비금 제도를 신설을 해서 조세 감면 혜택도 주자. 이렇게 채찍과 당근 정책을 제대로 써야지만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금 이 노사정 합의문에는 미봉에 거쳤어요.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그냥 현실을 인정해서 60시간으로 해버렸어요. 만약에 법에 있는 대로 52시간으로 사업장을 법 규범에 맞게 해준다면 일자리가 여기서도 최소 15만 개 내지 19만 개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하자 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그리고 사회적 책임 준비금 제도, 또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한 입법안들을 내시겠다. 언제쯤 그게 나올까요? 여야 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저는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그럼 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대한 대응 법안 같은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요? 물론입니다. 이제 55세 이상 파견 대상 업종을 늘리고 특히 금형, 주조 같은 뿌리 산업에 대해서도 파견 대상 업종을 늘리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속노조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타협이 못 되는 겁니다. 정부 여당과 노사정이 그냥 앉아서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는 거니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죠. 좀 추가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다른 노동개혁의 안들을 야당이 제출하시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요령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국민들
한 60% 이상이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임금 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연공급으로 이렇게 임금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대로 놔두면 청년 고용을 위한 임금 여력은 고갈돼 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불가피한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 고용 할당제 이것은 이제 과거에 벨기에 그 로제타 플랜인가 거기서 2000년에서 한 4년 동안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에서 3% 이상 청년 의무 고용 했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벌금을 물고 또 지키면은 이제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실패해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공기업에서 3% 이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안 지키면 벌금 물리는 건 아니고 이제 지키면은 이제 지원금 주고 하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 할당제 청년 고용 할당제 할 것인가는 좀 더 신중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 내면은 저희들 시민은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지만은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단축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노사간이 거의 완벽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에서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법원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입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이제 이걸 시간을 두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별로 이제 안착시키는 이런 이제 개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가 12시간, 이게 52시간 아닙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제 노사간에 합의하면은 8시간을 특별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노사장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안에 담았고요. 앞으로 야당에서 대안을 내면 함께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 재벌 사내 유보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0대 재벌이 한 500억 이상, 500조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중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 사내 유보금은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고용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투자할 여건이 안 되면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더라도요. 삼성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이 지금 전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선결적인 것이 노동시장입니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한국의 투자를 결정할 때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것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유연하냐, 또 투쟁적이 아니라 상생 협력적이냐, 이거 논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도 이제 그런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투쟁이 아닌 상생 협력하는 노사 문화 이런 거를 지향해 나가자. 여기에 노사장 대타협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 의원 바로 받아보시고요. 네, 임금 피크제 가지고요.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55%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전직 노동부 장관께서도 임금 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미리 밝혔습니다. 만약에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면 대통령께서 왜 청년 펀드를 모집하자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미 청년 실업자가 116만 명입니다. 청년 펀드를 대통령 월급 재직 시까지 10% 기부하시고 또 2천만 원 쾌척을 하셨는데요. 국무위원 다 따라 하시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다 펀드에 기부를 하신다 해도 다 모으면 겨우 41억밖에 안 됩니다. 41억 가지고 한 청년 100명을 1년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논리가 저보고 믿으라고 하신다면 그 논리시라면 진작에 4대강 사업 예산에 22조 날렸죠. 또 MB 자원 외교에서 또
또 27조 날렸죠. 합치면 50조가 되는데요. 이걸로는 청년 일자리 한 100만 개를 1년 동안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근데 이것도 믿지 못하겠는데요.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국민 60%가 믿는다. 대통령부터 믿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실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요. 자, 제가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투자를 시키자, 생산적인 투자를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세계 23개국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내 유보금이라고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해서 번 이익 잉여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익 잉여금을 국간에 쌓아놓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 환류 세제를 도입해서 사내 유보금에 과세했다 이렇게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대기업 곳간에서 재벌 총수 곳간으로 돈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미리 다 배당을 다 해버려서. 그것이 생산적인 투자로 전혀 연결이 돼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시키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자. 이건 유엔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재 의원 받아주시고 이제 마무리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임금 피크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 30년, 20년, 30년 근속한 사람의 임금이 처음 신입사원 임금의 3.14배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일본이 2.4배고 나머지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2배가 안 됩니다.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유연성, 말하자면 능력이라든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안 가면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누가 정규직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이제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희망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97년에 외환 위기 닥쳤을 때 국민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그 금모으기 운동에서 모은 금으로 위기 극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국민들의 열렬한 긍정적인 에너지 이것이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이번에 청년 희망 펀드 거기서 펀드에 모인 돈 가지고 청년 고용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청년 고용 절벽이 이렇게 우리가 타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다. 할 수 있다. 이런 열정적인 긍정 에너지를 모으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벌 사내 유보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재벌 대기업 돈 벌 곳 있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노동시장의 근대화, 개혁이 절실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마무리 토론 이어가야 되겠는데. 조금 아까 두 분이 이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서로 다른 숫자들을 좀 언급하셨는데 조사 대상이나 조사 기관 같은 걸 전부 다 공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의 자료 모두 공신력을 갖기는 좀 어려운 자료라는 말씀만 제가 추가를 드리고 도저히 60분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많은 주제가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노동개혁 의제로 설정된 것만 해도 굵직굵직한 것만 4-5개 이상이고요. 게다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벌과 관련된 또 근로시간 문제, 또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등등까지 포함하면 산적한 논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논의 과제를 잘 논의해서 정리하라는 게 국회의 어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정리를 어떻게 해가실 건지 일각에서는 지금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는 노사, 즉 공무원 노조까지 포함하고 여야가 함께 만나가지고 정부까지 무슨 대타협기구 같은 걸 또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문제는 그런 게 혹시 필요하지 않은지 야당은 그런 걸 주장하시나요? 추이건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틀을 가지고? 저는 이미 그 어렵다고 하는 노조법 때 8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노사정,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 이렇게 다 모여서
노조법을 돌파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경험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개적인 대토론으로 문제를 정말 진짜 개혁,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청년희망펀드가 우리 사회의 긍정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이고 금모으기 운동에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쟁점 내용으로 마무리 좀 가세요. 네네. 팔자 협의체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법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경제 노동 시장에 관해서는 이미 법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타협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국회에서 결의로 만든 타협 기구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기구 아닙니까? 여기서 지난 1년 동안 아주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 기초한 최소한의 내용만 이번에 저희들이 개혁 법안을 냈기 때문에